네, 출란교실입니다. 날씨가 이제 좀 열대야라고 하나요? 극한적인 그 혹서기는 좀 지나간 것 같아요. 이제 조금씩 이제 저녁으로는 좀 선선해집니다. 그래서 난초 물 주기도 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여름을 지나면서 이 아주 무더위를 지나면서 무너져 내린 난초 많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출란교실 시작하기 초반부터인가요? 저한테 댓글이라든가 또는 그 개인적인 문의, 네, 이런 걸 통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시해주고 또 제보도 해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난초를 구매했더니 빠르면 몇 달, 좀 오래 걸리면 한 1, 2년. 그러나 결국 무너지더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난초를 분양하고 있는 출란교실도 그런 입장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것이 다 그런가? 저도 상당히 의아해했죠. 근데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이제 두 갈래로 좀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판매만 올리는 유튜브 사이트를 지칭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는 뭐 어쩌다가 자기가 농장에서 다른 유튜버를 하다가 뭐 한두 개 분양하는 거. 이제 출란교실의 대표적인 예이죠. 제가 이제 키우고 있던 난초를 분주하거나 또는 뭐 좀 성촉이 돼서 좀 이제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는 난이 됐을 때 이제 분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예외로 좀 치더라도 뭐 하루에 한 개씩, 하루에 두 개씩 판매 영상만 계속 올리는 아주 전문 판매 유튜버들이 있어요. 예, 그거를 지칭하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 제보를 주신 분들이. 그렇게 해서 유튜브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난초를 구매했더니 죽더라 하는 얘기를 좀 많이 해 주셨죠. 그리고 또 취재도 좀 해달라 뭐 이런 요청도 좀 있었긴 했어요. 근데 이제 저도 뭐 그게 한두 달 취재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좀 장기적인 취재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작년 가을인가요? 제가 이제 그 경매시장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도 구매해 봤고 또 그 유튜브에서도 직접 제가 전화번호 입력해서 다 구매를 해 봤어요. 전화를 직접 해서. 진짜 그런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매일같이 난초 판매합니다 해서 10개 뭐 5개씩 올려놓는 그 채널에서 골고루 한 개씩 이렇게 구매를 해서 테스트용으로 한 군데다 쫙 몰아놓고 키워봤어요. 한 1년 가까이 키워봤는데 비로소 이제 저희 출란교실 구매자분들에게 좀 이제 그 종합적인 내용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단계가 됐다 싶어서 이 방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조금 길어지더라도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제가 그 앞서 전달을 했습니다만은 매일같이 이 판매만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난이 어디서 막 땅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막 솟아나는, 땅에서 솟아나거나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난초를 구매하나 이렇게 봤더니 자기네 농장을 하는 사람들끼리 사고 팔더라고요. 사고 팔고 또 그 사고 파는 공개적인 장소가 경매장이라는 거예요. 경매장을 제가 몇 군데 경남 일대를 쭉 돌아다녀 봤습니다만은 한 세 군데 정도 돌아다녀 봤어요. 거기 오신 분들이 딴 쪽에도 오고 또 이쪽에도 오시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진주에 사신 분이 합천에도 가시고 합천에도 하신 분이 저기 하동에도 가세요. 그래 가면 같은 얼굴들이에요. 근데 그분들도 남초로 판매하시는 분들인데 그 판매하시는 분이 이쪽에서 판매하고 또 그 사신 분이 저쪽 가서 다시 또 경매를 내놓고 또 이쪽 분이 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저한테 이제 그 댓글도 달아주셨어요.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자기네들끼리 사고 판다고. 그러면서 이제 유지한다. 뭐 이런 얘기를 달아주셨는데
뭐 100% 그렇게 해서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만 하여튼 많은 부분에서 자들끼리 사고 팔고 사주고 또 이쪽에서 사신 분이 저쪽 가서 다시 또 똑같은 난 아닙니다만은 저쪽에서는 또 경매를 내놓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어쨌든 거기 모여 있는 분들이 소매상이다 보니까 도매상들이 내놓는 것 또는 소매상들이 내놓는 것을 장사하시는 분들이 사서 다시 또 되파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일종의 이제 중개업자 비슷하게 난초를 이렇게 구매하셔서 판매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주의할 점을 제가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경매장에 나와서 거래되는 난초가 의외로 쌉니다. 가격이 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경매장에 가면 난초를 싸게 살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에라인들이 직접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가 위험하다 그랬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가격이 쌀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난초를 소장하고 키우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판매를 하려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거를 선별해서 사서 마진을 붙여서 판매하는 즉 편집샵이죠. 편집샵을 운영하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중요한 역할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은 병이 걸린 난초를 분주해서 서둘러서 전진 쪽에서 병이 왔어. 그럼 전진 쪽을 떼놓고 저기 그 뒤쪽 퇴촉의 한 두세 촉을 판매하는 경우 또는 퇴촉에서 병이 왔어. 그럼 전진 쪽에서 한두 촉을 떼내서 파는 경우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병이 있는 난초를 판매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맨날 문자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병이 있는 난초 갖고 오면은 경매를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문자를 계속 보내는 이유는 병이 있는 난초를 많이 갖고 온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그 경매를 하면서 이 난초를 이렇게 쏟아 보면은 뿌리 상태가 참 안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더라도 뿌리의 이 끝에 이 생장점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뿌리들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쯤이면은 봄이든 겨울이든 한 겨울에 나오는 게 아니면은 봄이든 가을이든 나오면은 생장점이 형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뿌리에 생장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성장을 멈춰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이 식물이 지능적으로 뭔가가 외부에서 데미지가 오면은 성장을 탁 멈춰버립니다. 뿌리를 더 이상 뽑질 않아요. 그것이 곰팡이균이 왔을 때도 그래요. 뿌리에 하얀 곰팡이 포자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 뿌리 생장을 멈춰버립니다. 왜냐면 뻗어봐야 그 곰팡이균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또는 자기가 뭐 데미지를 얻어서 죽기 전까지는 성장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뿌리가 까맣게 썩어 들어가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이제 100%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은 뭐 경매장의 난초가 다 그러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아닌 것도 있어요. 제가 경매장에서 사온 난초가 한 10분 정도가 넘고요. 인터넷에서 구매한 난초가 한 5분 정도 되는데 다 죽지 않았어요. 다 죽지 않고 그러나 대부분이 죽었다고 표현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죽어 나갔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유튜버가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죠. 가온 난초. 왜냐면 이거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 도매상 농장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촉수 하나가 늘면 늘수록 난초 가격은 비싸집니다. 근데 겨울잠을 재우고 여름잠을 재워가지고 그 더딘 성장을 보면서 난초 농장을 한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죠. 있을 수 없는 거죠. 왜냐면 농장이잖아요. 농장 계속 자라야 되잖아요. 이 식물이. 근데 성장을 멈춰놓고 무슨 농장을 하겠습니까?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가온을 하는 농장도 있고 또는 가온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 하더라도 하우스의 온도를 적당하게 일정 부분 뭐 10몇 도에서 20도 사이를 쭉 맞춰주면은 난초가 자랄 수 있는 환경으로 쭉 가면서 자연스럽게 가온이 되는 거죠. 쉬지 않는 거죠. 여름에도 선선하게 해주면은 난초가 계속 자라고 겨울에도 어느 정도 푸근하게 해주면 난초가 자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난초의 생장을 돕는 거죠. 좀 악의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생장 촉진제를 뿌려서 뭐 더 빨리 성장시키게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에 있는 예외인 경우인 것 같고요.
보편적으로는 온도를 유지함으로 해서 가온을, 그러니까 잠을 재우지 않는다는 거죠. 잠을 재우지 않아야 남들이 2촉 될 때 자기는 한 4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촉수가 많이 불어나니까 가격을 좀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난초를 많이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병에 걸린 난초 또는 바이러스에 걸린 난초 또는 뿌리가 안 좋은 난초 등등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은 이 가온의 난초가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구매한 난초 중에서 죽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해서 관찰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사온 난초도 마찬가지지만 유튜브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난초 영상을 한 몇 주 전까지를 쭉 다 서치해봤어요. 매일 난초만 파시는 분들 영상을. 그 분들도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 분들도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한테 막 유튜브 판매하는 영상을 전부 다 그렇게 왜곡되게 표현하냐 이렇게 욕할 필요 없이 지금 그거 하시는 분들도 모르고 어디선가 난 농장에서 구매했거나 아니면 경매장에서 구매하신 분들도 피해자로 남아요. 왜 그러냐면은 사갖고 온 난이 100% 다 판매가 되면은 괜찮은데 판매가 한 70%만 되고 30% 남아있잖아. 이 30%가 무너져 버리면 결국 70%에서 수익을 좀 냈다 하더라도 이 무너진 난초에서 좀 고가의 난초가 비싼 난초가 있으면은 여기서 다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쳇바퀴 돌도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도 피해자니까 이게 같이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누굴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가온 난초가 정말 그런가 해서 쭉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원래 난초는요 이렇게 했다가 벌브가 이렇게 형성이 돼야 돼요. 이렇게 벌브가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난초에 전부 다 아닙니다. 대부분이 이 유턴을 그려요. 이렇게 유턴. 이거 둥그런 게 거의 없어요. 즉 이걸 다시 말하자면은 벌브 형성이 튼실하지 않은 난초가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거짓말일 것 같으면 여러분들 혹시 못 믿겠다 이런 분들은 지금 당장 유튜브만 전문적으로 판매하시는 분들이 뿌리 이렇게 보여줄 때 벌브를 같이 한번 보세요. 벌브가 이렇게 둥그렇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U자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면 이 속성재배 즉 가온 난초의 특징이 이 벌브 형성이 좀 더 더디게 튼실하지 않게 오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빨리 자라야 되니까 벌브에다가 많은 에너지와 영양분을 섭취할 시간보다 이거 자라는 시간이 더 빠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튼실하지 못한 난이 돼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벌브가 튼실하지 못하면 이 갖고 있는 영양 요소가 부실한 난초, 즉 사람으로 치자면 영양실조에 까지는 안 가더라도 뭐 하여튼 영양이 부실한 난초. 자, 영양이 부실하면 사람은 어떻게 되죠? 저항력이 떨어지죠. 저항력이 떨어지고 저항력이 떨어지면 병에 취약합니다. 이런 원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아냈어요. 제가 구매한 난초가 대부분이 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고 영상에서도 다 그런 난초예요. 이런 난초를 찾아보기가 좀 힘듭니다. 간혹 나오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긴 난초가 다 죽는다는 아니지만 병이 오면은 견디는 힘, 그 저항력이 이 난초보다는 현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온 난초가 돌아다니고 도매상들은 가온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난초가 소매상으로 전달되고 그 소매상이 다시 유튜브나 이런 데서 판매를 통해서 올려놓음으로 인해서 에라인들이 그걸 구매하니까 살아가는 것도 한두 개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난초가 뭐 한 1년, 2년 정도 안에 무너지더라. 이상하다. 뭐 요 정도 병도 못 견디고 어떻게 또 유튜브에서 산 난만 그렇게 무너지는가. 이런 의문점을 많이 이렇게 제시해 주셨어요. 한번 볼까요? 네, 이분도 지금 이제 인터넷에서 7일 전에 답글을 달아주는데 인터넷 난 구입 제발 조심해야 합니다. 저도 단엽종 고가에 구입해서 단엽종이니까 비싸게 샀겠죠. 석 달 만에 운명을 맞아 가온인지 국적불명인지 항의했지만 관리 잘못이래네요. 억울합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이번 말고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 앞에. 그리고 또 저한테 전화로 직접 주셔가지고 구매했더니 3개월 만에 죽더라. 또는 뭐
또 이 도매상 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도매상이 아니라 소매상이죠. 이 도매상한테 난초를 경매장 같은 데서 구매를 해가지고 에라인들한테 유튜브를 통해서 판매하시는 이 소매상 중에 한 분도 저한테 전화가 오신 적이 있어요. 오셔가지고 제가 경매장의 문제점을 막 얘기했더니 글쎄요, 저도 뭐 구매해 봤는데 많이 죽던데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피해자로 남아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산 거를 15,000원 주고 팔아서 5,000원 남았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안 팔리고 남은 재고가 쭉 버텨줘서 신화를 많이 달아서 그 다음에 성축이 돼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무너져 버리면은 그게 돈의 손실로 온다니까요. 예. 그래서 에라인들 손에 간 것도 무너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난도 무너지니까 이분들도 피해자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매장에서 이것을 해결할 만한 자정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경매로 왔는데 벌브를 일일이 다 검사해가지고 너 이거 벌브가 왜 이렇게 적어? 너 이거 가온난치야? 아닌데요? 해버리면 그거 어떡합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건데. 그래서 이 난초를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모든 걸 양심을 좀 회복하도록 우리가 좀 권고를 하는 것도 뭐 꾸준히 해야 되겠지만, 쉬지 않고 꾸준히 해야 되겠지만, 에란인들, 난초를 구매하는 에란인들도 그냥 이파리 무늬 이것만 보고 덥석덥석 뭐 뿌리 상태가 어느 정도 키울만 하냐 뭐 덥석덥석 구매하는 어떤 그 구매 행태, 이런 것들을 자제해야 안 팔릴 거 아닙니까? 안 팔리면은 이제 그 함부로 그런 걸 못 팔게 돼 있죠. 왜냐, 이런 거 내놓으니까 안 팔리던데 하고 안 사게 되니까 그 시장에 그런 게 안 돌아다니고, 야,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안 사, 그러니까 이런 건 이렇게 키우면 안 되겠어 하고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시장을 바꾸는 건 소비자인 것 같아요. 이건 난초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음식도 마찬가지, 농산물도 마찬가지고요. 최종적으로 그 시장을 핸들링하고 바꾸는 건 소비자예요. 최종 소비자. 소비자가 그 음식점을 안 가보세요. 음식점이 그 음식을 그렇게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에라인들이 난초 구매할 때 주의할 점, 어떻게 구매해야 됩니까? 뿌리가 탄화됐다, 시커먼 뿌리가 막 있다, 절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뭔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근데 조금은 탄화됐는데 뭐 키우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이거 무식한 소리다. 안 된다 이거. 키우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으면 그 파는 사람이 키우라고 하세요. 키워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성촉이 돼서 이 생장점 뿌리 생장점이 다 형성될 때 판매하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탄화 현상된 거에 대부분의 공통점이 뿌리 생장점이 다 없다는 거예요. 자라지 않는 거예요. 난초가 데미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을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전진촉이 없는 퇴촉. 퇴촉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진촉이 없이. 그런 경우도 이상한 거예요. 왜냐, 이 전진촉을 떼놓고 퇴촉을 팔겠다고 하면 전진촉이 이제 팔리고 나서 퇴촉이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전진촉에 병이 온 거예요. 신학을 무너져 내린 거죠, 까맣게. 그러니까 서둘러 띄어내고 판매하려다 보니까 전진촉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전진촉이 없는 난초는 일단 의심해 봐야 된다. 그리고 벌브가 있는데 U자 벌브든 뭐 퉁실한 이게 둥그런 벌브든 자마가 형성되지 않은 거, 자마가 형성될 시기인데도 형성되지 않은 거, 그건 이상한 것이다. 그 외에 뭐 이 벌브가 튼실하지 않은 거, 벌브가 이렇게 둥그렇지 않고 대충 이렇게 U자 형태에서 약간 벌어지면서 이렇게 U자 형태로 가는 거, 이런 벌브들 어렸을 때는 이게 이렇게 돼요. 그러나 이게 어느 정도 성촉이 됐는데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 신화도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도 여기가 이렇게 둥실하지 않고 U자 형태로. 물론 가온 난초 아닌 경우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가온 난초가 됐든 가온 난초가 아닌 게 됐든 이런 벌브는 튼실하지 못한 거는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온을 했다 안 했다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온했다고 생각해도 되고 안 했다고 생각해도 되고, 어쨌든 벌브가 튼실하지 않은 난초를 구매했다, 뭔가 문제가 발생해요. 견디는 힘이 약하죠. 우리가 이 난초를 이렇게 이제 분해서 키우다 보면요, 이 공기 중에 이미 곰팡이, 균서부터 각종 세균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늘상 있어요. 우리 인간도 그렇습니다. 호흡을 하면서 세균이 쑥 들어갔다 나와요. 근데 왜 어떤 때는 아프고 어떤 때는 안 아프고 어떤 때는 병이 오고 어떤 때는 병이 안 오고요? 저항력이라고 그래서 저항력.
이 출란도 이 무수한 공기 중에 병균 속에 노출되어 있는데 저항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공생하면서. 근데 이걸 버티지 못하는 난이 꺼멓게 그냥 기부서부터 썩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 단연간의 난초를 하면서 신화가 성장을 쭉 하다가 어느 정도 크다가 더 이상 안 크는 것 같아. 뭔가 더뎌. 쭉 자라야 되는데 장마철에 쭉 솟구치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자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쏟아보면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한 열이면은 7, 8개는요. 뿌리에 하얀 포자가 이렇게 곰팡이균이 번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식물이 알아요. 알아서 곰팡이균이 공격을 하네? 와서 달라붙었네? 그럼 어떡하지? 하고 고민하다가 일단 움츠러들어요. 네, 성장을 다 멈춰버린다고요. 왜? 죽을 준비하는 거예요. 죽을 준비. 이 곰팡이균하고 열심히 싸우죠. 그래서 곰팡이균이 점점 벌어나면은 난초는 죽는 거고. 싸워서 이길 수도 없어요.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이미 포자가 형성됐는데. 이게 사람이 그럴 때는 빨리 털어서 뿌리를 수돗물에 깨끗하게 손으로 문질러서 그 곰팡이 포자를 다 씻어내줘야 돼요. 씻어내주고 살균도 해주고. 그러고 나서 다시 새로운 흙에 다시 주면 난초가 건강히 잘 자라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유튜브에서 구매했던 밴드에서 구매했던 전문으로 판매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난초를 구매했더니 난초가 많이 죽더라 하는 선입관념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댓글을 달아주셨고 저도 그걸 테스트 해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아주 공통된 어떤 그 현상들을 저도 발견을 했고 그 여러분들에게 이 유튜브에서 구매하시는 난 이런 것들을 좀 주의를 좀 주는 것도 있고 또 판매하시는 분들도 농장이나 경매시장에서 사올 때 각별히 주의해서 사오시라 하는 말씀을 이번 기회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 난초를 거래하는 것이 좀 클린한 상태에서 믿고 이렇게 신용 거래를 할 수 있는 깨끗한 유튜브 시장이 된다면은 유튜브에서 난초를 구매하는 것보다 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밴드나 이런 사진만 보고 구매하지만 이건 아니 동영상으로 움직이는 거에다가 다 보고 전화 한 통 어떻게 해서 돈만 입금하면 그냥 탁 포장해서 있게 포장해서 택배로 포장하면 집에서 받아서 심고 이것만큼 편리한 이 유통 구조가 어디 있냐고요. 근데 이런 편리한 유통 구조를 자칫 잘못 악용해서 이것이 그냥 사장돼 버리는 모든 에라인들이 유튜브에서 구매하면 안 돼. 그냥 이런 아주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시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출연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